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선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부터 2단계에 걸쳐 CBDC 모의 실험 연구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CBDC 발행과 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기관이 유통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은 CBDC 모의 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도전장을 내민 곳은 라인 자회사인 라인플러스, 카카오 계열사인 그라운드X, 그리고 SK CNC 3개 회사였습니다. 조달청 나라 장터에 따르면 그라운드X는 기술평가 점수 85.4004점과 입찰 가격 점수 9.975를 받았습니다. 종합평점 95.3754점으로 이번 모의 실험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라운드X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에서 CBDC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4월 이더리움 기반 개발사 컨센시스와 협력했습니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의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투자자들은 절망하고 있지만 60%가량의 가상자산 시장 전문가들은 낙관론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금융 비교 플랫폼인 파인더닷컴이 전 세계 42명의 가상자산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전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20년 후인 2040년 이전까지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이 각종 법정 화폐는 물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조차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응답자 중 3명 중 1명은 그 시기가 2035년 이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배적인 형태로 발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부정론도 44%에 달했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 긍정론과 부정론이 비슷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선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가 과소평가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61%를 차지했습니다. 과대평가됐다는 의견은 24%에 그쳤습니다. 지금이 저점 매수 시점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5%가 매수, 38%가 보유, 7%가 매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가 20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업공개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된 금융 플랫폼이라며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내달 상장을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산정의 국내 은행이 아닌 해외 핀테크 업체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해 기업가치 거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이용자 수는 1615만 명으로 이는 국내 경제활동 인구 대비 57%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335만 명으로 금융 모바일 앱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고객이 자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우선 현재 신용카드, 주식계좌, 연계대출 등의 제휴 사업자를 1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자산관리나 펀드, 외환 등으로 금융 영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광고와 마이데이터 등 금융 콘텐츠 부문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IPO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과 인수합병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의 홈 버튼과 지문 인식 센서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만의 IT 매체 디지타임스는 애플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아이폰 SE 3세대 제품을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이폰 SE 시리즈는 작고 가벼운 제품을 선호하는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소형 제품입니다. 아이폰 SE 3세대는 5G 칩셋과 애플 A14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장착해 5G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폭적인 성능 개선과는 달리 외부 디자인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 인식 센서를 겸한 홈 버튼과 4.7인치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쓰일 전망입니다. 증권사들이 주식을 선물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식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입니다. 토스증권은 지난 15일 주식 선물하기 신규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주식 선물하기는 사용자가 받는 사람 연락처와 실명만 입력하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받는 사람도 토스증권 계좌가 있어야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도 19일 국내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지난 5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를 통해 이베스트 투자증권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시장 반응은 뜨겁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11번가와 출시한 온라인 전용 주식 상품권 준비 물량이 2달 만에 소진됐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가 늘어난 것은 2030 세대들의 주식 투자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20대는 전년보다 180.5%나 늘어 10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대의 보유 금액도 5조 7천억여 원에서 12조 6천억여 원으로 120.9% 늘었습니다. 30대 상장사 소유자도 70% 가까이 증가해 181만 명을 돌파했으며 보유 금액도 92% 늘어나 51조 6천억여 원을 넘어섰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앞둔 모바일 주식 투자 앱 로빈후드가 기업 평가에서 최대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의 가치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빈후드는 주당 38달러에서 최대 42달러 범위에서 공모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로빈후드는 상장을 통해 5,500만 주를 매각해 최대 23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상장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그리고 JP모건입니다. 7월 말 상장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 후에는 후드라는 약칭으로 거래됩니다. 지난 2013년 창업한 로빈후드는 거래 수수료가 무료인데다 앱을 통한 간단하고 손쉬운 거래, 간편 대출 등으로 미래 밀레니얼 세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말을 기준으로 주식 계좌 개설수만 2,250만 건에 달하는 등 월가를 뒤흔드는 큰 손으로 성장했습니다. 소카는 지난 2분기 카쉐어링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시간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퇴근과 업무를 위해 1개월 이상 장기 이용 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며 월 단위로 계약하는 소카 플랜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카 플랜은 지난해 10월 출시 후 15개월 동안 누적 계약 4,000건을 기록한 뒤 올해 상반기에만 신규 계약 3,000건을 기록하며 성장했습니다. 소카는 소카 플랜 이용자 3분의 1이 계약을 연장하며 차량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올해 들어 부산, 창원, 대구, 경북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소카는 지난해 1만 2천 대였던 운영 차량을 올해 3분기에 1만 8천 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한 달여 만에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인마켓캡 등 주요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세는 20일 한때 29,6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6% 이상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가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 22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알트코인의 대표주인 이더리움 역시 전일 대비 7% 이상 하락해 1,750달러로 내려앉는 등 시가총액 순위 탑10 가상자산이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가능성 증가, 경기 회복세 둔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각종 악재가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인 가상자산을 내놓고 안전자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